다들 자격증 취득하기 전에 하시는 고민이 취업이 잘 되는 건지, 취업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건지, 이런 걱정이 앞서 자격증 취득을 고민하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취업에 관련된 정보와 연봉,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이런 걸 공짜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궁금하신 점 해결하셔서 자격증 취득까지 꼭 성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시TV 최민수 담당자입니다. 취업 분야나 하는 일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을 골라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복지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장애인, 아동, 노인 분야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로도 청소년, 다문화, 가족복지, 직업훈련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분야는 아동복지 분야인데요. 아동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크게는 고아원이나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시설 등 다양한 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취업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전반적인 생활 지도를 하거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아동보호 전문시설 같은 곳은 아동학대 상담이나 사례관리, 보호 등 아이들을 돌보는 걸 넘어서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노인 분야인데요. 노인복지 분야는 전망이 밝다고 하죠. 새로운 시설들도 정말 많이 생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치매 안심센터,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노인복지 시설에 취업하시면 어르신들의 식사나 이동, 위생 등을 돕거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여가 생활이나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노인복지 현장에서는 나이대가 있는 선생님들을 선호해서 40대에서 60대 신입 선생님들도 무난히 취업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이용자분들의 연령대가 고령층이다 보니 단순 업무 처리보단 선생님들의 공감 능력 아니면 소통 능력 그리고 연륜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 역시 다양한 기관으로 취업이 가능한데 장애인 보호시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체육, 생활시설 등 여러 형태의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언어, 심리, 작업치료와 같은 재활 프로그램이나 장애인분들의 건강관리부터 사회 적응 훈련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이용자를 직접 케어하는 현장도 있지만 사무, 행정을 주로 하는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외로도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을 추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직업훈련기관이나 고용복지센터, 다문화기관 등에서도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직업훈련시설의 경우 재취업을 위해 상담을 돕는다거나 국제결혼이 많아지며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늘어 복지시설의 유형도 정말 다양해지고 있죠. 아마 제일 핵심 파트가 아닐까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바로 사회복지사 급여입니다. 어느 시설에 취업을 하냐, 어느 지역이냐, 어느 분야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 급여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2026년에 배포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2026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급여는 전년도 대비 3.5%가 인상되었는데요. 보시는 화면처럼 호봉이 쌓이고 급수가 높아짐에 따라 연봉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급수는 자격증의 급수가 아닌 시설에서 근무할 때 직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입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4급, 5급에서 시작하고 취업하게 되는 시설의 규정에 따라 4급, 5급으로 분류하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쌓거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승진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기본급도 3.5% 인상되었지만 수당도 세분화되고 유급 병가가 신설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당의 경우 설이나 추석 때는 명절 휴가비가 월 급여의 60%,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급여도 세분화가 되어서 연장, 야간, 휴일수당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역, 시설마다 실제 급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취업 꿀팁을 몇 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 자격증을 찾아보다가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이나 일종보통 운전면허증에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이 취업 현장에서는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이나 일종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회복지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행정 업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줄 아셔야 하는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컴퓨터를 잘 못한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근데 이 현장에서는 컴퓨터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나 ITQ와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취업이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의 경우 기관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12인승 차량이 많아서 2종을 가지고 계신다면 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더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런 말들이 많아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근무할 수 있는 지원 자격 정도로만 보시고,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린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이나 ITQ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시거나 내가 2종 면허 소지자라면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가시TV에서 만든 취업, 창업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막막해 하시는 취업 준비 과정부터 실제로 실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들을 알려드리며 저희가 면접까지 코칭을 해드리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고 재취업이 절실하신 분들에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신 사례도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 사회복지사 취업 최민수 담당자님을 찾아주시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까지도 모두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여쭤보세요.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시TV의 최민수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